안녕하세요. 머니고 구독자 여러분들,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2.52% 정도 마이너스 나면서 81,300원에 종가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뭐 주가가 빠져가지고 뭐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핵심도 하단 부분이죠. 8296원 부분을 이탈하지 않고 하방지선으로 해가지고 잘 아랫골이 달리면서 마감 처리가 되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지금은 뭐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특정 섹터에 대해서 뭐 미래가치적으로 뭐 빠지거나 뭐 기업의 미래가치가 뭐 없어져 버리거나 이런 문제에 의해서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미국 대선, 특히나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발언이 좀 강해지면서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이제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 반응을 좀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가 가장 좀 세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 반도체 섹터도 조금 눌림 현상이 있습니다. 뭐 많이 빠진 기업은 오늘 막 8% 가까이 빠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HLB 아직까지는 방어를 좀 잘 해주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 변동성이 끝난 거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 HLB에 대한 내용도 뭐 차트나 뭐 OBV나 수급 상황이나 그리고 뉴스 나온 거 조금 체크는 해드릴 텐데 사실 HLB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리보세나비 칼렘니주마브에 대한 승인 보류 처분이 나다가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구간까지 8296원까지 갔다가 이제 요번에 10월 달에 제출하면서 이제 요번에는 승인 처리가 나올 것 같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여기까지 다시 올라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올라간 그런 종목입니다. 뭐 지금 다들 기다리시는 거는 뭐 FDA 승인 처리 부분이랑 제출 어느 부분에 대한 거냐라고 나와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뉴스에서 확인을 해보셨듯이 요번에 또 임상 실험에 대한 그 제출을 결과 보고 제출을 또 다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뉴스를 이걸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새 임상 결과 제출해가지고 FDA 제어가 검토 길어질 듯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0월달 전에 제출 처리를 하면은 원래는 한 2개월에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게 그럼 내년 1월달 정도에는 나올 거다 했는데 이게 새 임상 결과 제출을 하면은 뭐 2, 3월달까지 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아시겠지만 저번에 한번 그 심사 그 FDA 제출 처리한다는 게 뭐 10월 달에서 11월 달 한다고 하니까 그때 또 한번 쭉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제 지지선 형성을 하고 있는 구간인 건데 뭐 이제는 이거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그 리보세라믹과 칼륨니주막이 승인 처리가 나서 판매가 시작되면은 매출액은 이제 절정에 팔렸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멀티플 상환 계산했을 때 한 2조 원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업이익은 한 25%에서 30% 정도 나온다고 하면 한 2,500억 정도 나온다고 칩니다. 근데 많이 보는 데는 또 4천억까지도 보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3천억 정도까지 본다고 하면은 지금 멀티플을 한 50배 정도까지 신약 부분이 받습니다. 그러면 한 15조 정도 시가총액이 지금 적정하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 계산이. 근데 그 미래의 밸류를 먼저 당겨오냐 아니면 이때 가서 받냐에 대한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HLB 대표 자체도 한 17조까지는 시가총액을 올릴 거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는 과정인 건데 여러분들 아무튼간에 지금은 미국 시장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조금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 제가 볼 때는 HLB는 이 8296원 구간을 이탈을 크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시겠지만 신약 부분이 발표가 되고 난 뒤에 주가 상승이 이렇게 났던 거를 지금 여기까지 했으니까 아직도 한 40%에서 한 50% 정도는 반납 처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하로 빠진다는 거는 그냥 HLB의 신약 부분이 아예 취소가 됐다는 그런 반영 처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는 좀 충분하게 좀 비중을 좀 가져가셔도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는 확실히 이제 신약 부분에 대한 어떠한 그 방향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그 미팅 결과는 괜찮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래도 이제 언제 정도 승인이 나올 거다라는 가안이 나와야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캐파가
나와야 될지,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진출이 되고 있는지 부분까지도 좀 나와야 됩니다. 그 부분은요. 그래서 지금 매집 물량이 가장 많이 뭉쳐져 있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하단에 올수록 매집 처리를 많이 하고, 지금 다들 여기 왔을 때 오히려 매도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물량들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이 구간에서 상승이 일어날 시에는 이 OBV를 꼭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금투 쪽을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개가 HLB의 거의 매집 물량 처리의 거의 대부분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뭐 개인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긴 한데요. 개인들은 어차피 이제 좀 사고팔고를 자주 하시고 아예 뭉터기로 물량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이 세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하면서 이 구간을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바이든이 그 사퇴를 하고 나서 이제 트럼프의 발언, 강경 발언이잖아요. 트럼프가 항상 말하는 게 보면은 이제 자국 정책이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좀 세게 제재를 세게 한다. 중국하고 관련된 국가도 제재를 넣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미국인들이 이제 자국 정책으로 인해서 투표가 오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바이든이 사퇴를 하면서 좀 잠잠해질 거라고 이제 계산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이 해리스가 등판함으로 인해서 트럼프 이게 3% 정도 앞서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해리스가 오히려 더 강한 경쟁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트럼프의 발언이 더 강경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또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세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변동성을 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말하고 있냐면, 대만의 TSMC가 미국의 반도체를 전부 다 가지고 갔다라고까지 얘기하고, 네덜란드에 있는 ASML이 EUV 장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중국에다가 줘서 이것도 제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중국하고 조금만 관련이 있으면 다 때려버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빠진 건데, 바이오 쪽은 아직까지는 그게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도 영향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확하게 지지선 구간을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 이후로 과대 낙폭 현상이 나온다 하면은 어차피 이런 이슈 기간은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좀 빠르게 반등할 수가 있으니까 그 밑에 구간 싼 가격에서 좀 매집 처리를 많이 해 놓으시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HLB는 목표 주가는 10만 589원입니다. 1차 목표가. 무조건 이거는 뭐 제가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오래 하고 그리고 많은 애널리스트도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매집 물량이 되어 있는 구간의 상단을 목표가로 갖고 가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핵심도 하단 부분을 잡고 있을 때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라도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려요. 근데 여기서 여기에 올라갈 때는 이 물량에 대해서 이탈 처리가 생기면은 목표가를 갈 수가 없습니다. 1차 목표가를 찍었다는 거는 여기서 핵심도 상단을 세게 돌파해주면 그때부터 52주 신고가까지 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시니까 1차 목표가는 10만 589원 부분 저는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돌아갔는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정리는 해야죠, 하루를 또. 참 괴로운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금을 마련해야지 생각했던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가기 전에 시장이 깨져버리다가 보니까 현금을 마련하거나 조선방산 등 섹터로 포트폴리오 분산이 돼 있는 분들은 다행이지만 그나마 허탈하게 수익을 다 반납해버렸거나 손실폭이 순식간에 너무 커져버린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외국인의 옵션 포지션상으로 더 이상 하방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밤 바이든 사퇴 이슈가 뉴욕 증시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수요일과 목요일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둔 테크업종들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주목해 봐야 될 때입니다. 여전히 시장은 불확실하게 섣부르게 바닥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구간이지만, 지나치게 빠르고 또 과하게 빠진 증시는 또 그만큼 빠르고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린 경험적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 바이든 후보자가 사태 불확실성을 너무 크게 받아들인 아시아 증시고요. 반면 유로존하고 나스닥 선물은 아시아 섹션 마감 후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증시도
이 코스피도 핵심도 하단 부분에 거의 다 왔습니다. 코스닥 부분도 지금 바닥 부분을 거의 다 터치, 코스닥은 오르지도 않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점 테스트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으시고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한번 보시면 일단 우리 증시하고 아시아 증시는 크게 빠졌지만 바이든 후보 사태가 오늘 밤 뉴욕 증시의 테크들의 반란에 힘을 보태주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또 그런 반등이 우리 증시에 반등이 좀 씨앗이 돼주기를 바라고 좀 어려운 구간인데 좀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매집 물량 처리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러 가면은 HLB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금투까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빼려고 하진 않습니다. 기타 법인까지 들어오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크게 낙폭 현상이 나올 만한 포지션은 아닙니다. 그러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마음 편하게 좀 싸졌다 싶으실 때는 어차피 HLB는 스케줄이 있는 기업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앞에 아무 일정도 없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 쏠림 현상에 의해서 묻혀버릴 수가 있는데 스케줄이 있는 기업이니까 조금씩 모아가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LB는 제가 새로운 소식 나오는 대로 계속적으로 빠르게 체크해 드릴 거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